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흉부외과 한국나입니다. 저는 폐암이나 식도암, 종격동, 흉선종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내용은 폐암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로봇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영상 유도 수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폐암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다시피 폐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기관지와 함께 오른쪽 폐, 왼쪽 폐로 나누어져 있고요. 일부 연결될 장기로는 심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선 보이진 않고 폐 동맥과 폐 정맥이 폐 구석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다시 보시면 폐는 오른쪽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왼쪽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금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각각의 폐 옆을 구분지어서 표시한 모습입니다. 이쪽이 오른쪽 폐고요. 이쪽이 왼쪽 폐입니다. 오른쪽 위쪽, 오른쪽 중간,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왼쪽 위, 왼쪽 아래. 각각의 이제 이름이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그리고 좌상엽, 좌하엽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간에 검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또 추가를 해놨는데 폐 옆보다 더 작은 옆으로 분절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 폐를 봤을 때 눈으로 표시할 수는 눈으로 구분할 수도 없는 그런 구분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폐 수술을 한다, 폐암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렇게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전체를 절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암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포함된 폐 옆을 절제를 해야지 충분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폐암 수술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폐 옆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폐포 부분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폐혈관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뽁뽁이 같은 구조물에 가느다란 실핏줄이 아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는 마치 혈관이 가득 찬 폐폭볶이 같은 구조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폐 구조를 살펴봤고요. 실제 폐암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나 이제 그림들이 폐암 수술을 할 때 보통 흔하게 많이 하는 흉곽경 수술을 할 때의 접근하는 방식과 실제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이쪽은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에 보통 구멍을 2개 내지 3개 절개창을 가해서 그 부분에 기구를 삽입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수술하는 의사가 이쪽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을 하고요. 수술을 도와주시는 분이 반대쪽 모니터를 보면서 이런 자세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절개창을 보면 구멍이 보통 2개 내지 3개의 절개창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수술을 이제 흉곽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3개의 절개창이 있지만 1개의 절개창이 있는 경우도 있고 2개의 절개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카메라에서는 이런 영상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폐를 자르는 기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기 소작기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폐 옆이나 폐암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수술하는 장면은 마찬가지의 흉곽경 수술하고는 유사한 절개창에
사람 손이나 사람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구가 아닌 로봇팔을 사용해서 삽입을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는 외과 의사가 이 로봇 콘솔을 가지고 조작을 하고요. 이쪽에서 조작되는 로봇팔이 모니터를 보면서 마치 사람 팔처럼 움직이는 수술이 로봇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폐암 수술의 방식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폐암 수술 방법은 흉곽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로봇 수술도 그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암 수술은 우리나라에서는 흉곽경 수술로도 충분히 잘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로봇 수술이 나쁘다, 흉곽경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어떠한 환경에서 환자한테 맞는지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영상 유도 수술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형광 영상을 이용해서 이러한 수술법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흔하게 건강검진에서 폐에 뭐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CT에서 폐 CT에서 보이는 이렇게 하얀 부분을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표시해 놨는데요. 이런 부분을 흔하게 간유리 음영, 간유리 결절이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이런 병변과 달리 아주 이제 색깔이 이쁜 동그란 결절도 있는데요. 보통 간유리 음영 결절이 많이 발견돼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런 병변에 대해서는 폐암, 조기 폐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조직 검사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진단적 수술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진단적 수술을 먼저 시도를 할 때 자른다면은 우선은 아까처럼 크게 폐 옆 절제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일부 좀 잘라낸 다음에 수술장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더 많은 범위인 폐엽을 절제를 할지 아니면 거기서 중단을 할지를 보통 결정을 하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CT상에서 보이는 부분을 자르려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흉곽경 수술으로 본 모습인데요. 아까 같은 CT에서 보였던 그러한 병변은 실제 수술장에서 들어가서는 어디가 어딘지 잘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잘 이해하시는 선생님들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도 대충 여기겠거니 하는 거에 대한 이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신 분들이 폐암 수술을 보통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대충 잘라서 확인하는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제 문제는 한번 자르면은 다시 갖다 붙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잘랐을 때 이런 것들이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내가 자른 부위가 맞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간유리 음영이나 실제로 만져지지 않는 부분을 흉곽경이나 로봇 수술을 통해서 시행하게 될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3차원 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광 물질이나 아니면 금속 마커를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수술 전에 시술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형광 물질이나 금속 마커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후과이어나 아니 바늘 같은 것들, 아니면은 미세한 코일 같은, 아니면 이제 초음파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염색약이나 그런 물질들을 수술 전에 미리 삽입을 해서 수술장에서 여러 가지 시암이나 방사선 장비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는 방법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염색약을 수술 전이나 아니면 수술 중 주입을 했을 때 우리가 흉곽경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녹색의 형광 물질이 이제 침착된 부위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병변 부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하고 연구되고 있는 영상 유도 수술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의 사진의 예입니다. 보통 이렇게 녹색의 형광 물질이 폐 병변에 이렇게 침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형광 물질을 보려면 기존의 통상적인 흉곽경이나 내시경 장비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형광 내시경 장비가 있어야지 이러한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술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CT에서 보이는 폐 간유리 음영 부위에 이런 형광 물질을 표시를 하게 되고요. 수술장에서 이 부분에 병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만져지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절제를 하는 방식을 형광 유도 수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 유도 수술의 한 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병변, 폐암 병변 만져지지 않고 작은 간유리 음영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암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절제하는 방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방법 말고 이건 지금까지는 암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표시하는 유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다면 이거는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내가 암은 이제 어디인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는 오른쪽에 세 부분, 왼쪽에 두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보다 작은 부분을 절제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까지 잘라야 될까라는 부분을 실제 이런 형광 유도 방법을 통해서 형광 내시경으로 보면 내가 자르려는 부분의 혈관을 절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형광 물질을 주사로 주입을 하면 내가 저렇게 이렇게 경계가 이 부분까지는 혈류가 통하고 이 혈류가 통하지 않나, 그러니까 형광 물질이 표시되지 않는 부분을 이 라인을 따라서 자르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아서 일부 병원에서는 정식으로 무슨 임상 연구나 이런 게 아닌 정식 의료 기술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연구는 여러 가지 바늘이나 아니면 기관지 내시경이나 이제 수술 중에 뭐 여러 가지 혈관들을 절제하고 정맥 주사를 줬을 때 자르는 부분이 형광 내시경에서 표시가 된다고 하면 최근에까지도 이제 임상 연구 3상까지 이제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어떤 특정 폐암의 특이적인 마커를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변형을 해서 형광 물질이 표시되도록 한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러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폐암의 특이적인 영상 유도 방법을 임상 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술 전 24시간 전에 단순히 주사만 맞고 수술장에 들어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형광 내시경으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병변을 봤을 때 이러한 식으로 밝게 암이 있는 부위가 특이적인 빨간색, 물론 여러 가지 주변 조직과는 다른 식으로 표시되는 방법을 임상 연구한 내용입니다. 지금 상기 케이스는 물론 바깥에서도 형광 내시경 없이도 이제 물론 구분이 되는 거지만 이러한 크기가 이제 약간 좀 큰 병변 말고 작은 병변이나 아니면 좀 약간 겉에 있는 병변 말고 폐 좀 깊은 곳에 있는 병변도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향후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 아주 작은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조직은 많이 남길 수가 있고 암만 특이적으로 절제를 해서 하는 방법이 많이 유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하지만 현재까지 임상 연구 중인 방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방법이지만 향후 이제 이런 방법이 많이 소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영상 유도 수술 분야에서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는 방법 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영상을 보시면
폐 이거는 이제 CT 영상을 이용해서 폐를 3차원으로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해서 실제 수술에 이용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CT 이미지를 이용하면 폐의 우상엽, 우중엽이나 이런 것들이 폐엽이나 아니면 폐혈관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구분돼서 소개된 영상을 수술하면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폐암 병변을 표시한 부분이고요. 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수술 계획이나 실제 수술 중에도 내가 어디까지 얼마큼 들어가서 어느 혈관을 자르고 할지를 수술 플랜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수술 전 계획을 잡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에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도중에 여기 폐암 병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부위를 잘라서 어느 부위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미리 수술 전에 아니면 수술 중에 확대해서 실제 수술하면서 오류를 만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실시간으로 아니면 수술 중에 내시경 수술 시에 하는 모니터와 함께 같이 보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이용해서 실제 수술 전에 환자의 몸에 이렇게 직접 투사를 하는 방법으로 병변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실제 이런 영상을 보시면 폐만 분리해서 환자의 몸에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투사를 하고 피부 내에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암이 있겠구나 라는 표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폐 영상을 투영해서 이러한 방법들은 폐병변의 위치 파악을 하는 데 유용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방법들이 많이 연구 중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이제 개발하는 중의 연구 방법이고요.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형광물질을 주입한다거나 아니면 수술 중에 C암이나 이런 방사선 장비를 이용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술 전부터 그쪽 환자 몸에 여러 가지 바늘을 꽂는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환자한테는 불편한 그런 시술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일부 환자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뭐 로봇 수술이든 아니면 뭐 흉곽염 수술이든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폐암 수술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념이나 아니면 이제 수술의 적응증들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면역 항암제에 따라서 수술 적응증이 굉장히 넓어졌다던가 아니면 이제 수술 방침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아니면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많은 방향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환자분들한테 소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본인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인지 또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상의를 담당 의사 선생님과 진행을 하고 수술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간단하게 굉장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좀 짧아서 이제 뭐 선생님들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소개가 됐을지가 좀 그렇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 저보다 뭐 더 정확하고 더 많은 내용을 방송에서도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뭐 로봇 수술이나 흉곽염 수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작은 폐결절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요즘에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떠한 방법들이 향후 개발되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엔젤님, 네, 폐암 중 소세포암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폐암 중에서 가장 안 좋은가요? 말기 진단을 받은 70대 가족분이 계셨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부위가 다르면 이런가요? 보통 네, 이제 폐암 중에서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이제 크게 어떤 구분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예후가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물론 환자분의 상태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소세포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소세포암 중에서도 어떤 특정 유전자형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항암제에 따라서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또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고 물론 항암 치료하신 선생님들이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비교적 비소세포암보다는 소세포암이 일단은 예후가 좀 더 안 좋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세포암 같은 경우도 어떤 조기인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기수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너무 이제 진행된 경우에는 결과가 안 좋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윈터님, 형광 유도 수술 기법은 폐암 수술에만 주로 사용이 되나요? 이런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수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형광 유도법이라는 게 지금 이런 암 수술이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눈에 대한 이제 그 안저 검사나 아니면 심장에 대한 여러 가지 특수 검사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이미 이런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검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이런 형광 유도 기법은 여러 가지 림파선전이나 아니면 간암에 대해서도 시도가 된 적이 있고요. 유방암 수술에서도 이제 꼭 형광이라고 100% 말씀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사선이라든가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유도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런 형광 유도 수술은 폐암에서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법이 이런 방법을 많이 시도하는 센터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방법을 시도를 하려면 형광 내시경이라는 특수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형광 내시경 장비가 있으면 많이 사용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이러한 장비가 없으면 사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에서도 이런 형광 유도 기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형광 유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로봇에서도 모든 로봇 기종이 아니라 이제 최신 기종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거의 90세 이상이신 분인데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우셨는데도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셔서 체력이나 유전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정말 그런 쪽으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꼭 담배를 피웠다고 생기고 안 피웠다고 안 생기고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는 알 수 있어서 하지만 지금 오래 사셨고 하니까 물론 건강하시겠지만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담배를 좀 줄이시고 물론
60세까지만 피셨고 지금 34년을 금연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34년 금연을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건강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법들 위주로 소개를 드렸고요. 물론 폐암 수술이나 아니면 폐암 진단에 대한 방법은 여러 병원에서 아니면 정말 많은 병원들에서 표준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가, 어떠한 방법이 나한테 가장 알맞은 방법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어떤 새로운 방법, 어떤 뭐 무슨 신기술이 가장 꼭 본인한테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약간 섣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